인간 사회처럼 동물 사회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동물의 리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좋은 리더가 있는 무리가 성공적이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해 왔는데요.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리더십을 들여다볼 것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리더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십은 어떻게 기원하였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동물 사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물의 행동인가? 사실 제가 늘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 동물들을 쭉 세워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동물 사회의 리더십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리더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입니다. 코끼리 사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가모장인데요. 가부장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모장은 이 코끼리 사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 보통 한 코끼리가 70세 정도 살아요. 우리 사람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모장은 한 60대 정도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코끼리는 암컷 중심 사회입니다. 암컷 중심 사회는 이 암컷 유소성 그리고 수컷 분산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 코끼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암컷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무리에 남아 있어요. 이에 비해서 수컷은 성장하고 이 청소년기가 끝나면 그 무리를 떠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머니, 엄마, 나, 동생, 이모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가까운 혈연입니다. 이 암컷 중심 사회에서는 공동 육아라든가 이 포식자 방어를 할 때 이타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하기 때문에 이 포식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일한 포식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사자입니다. 사실 코끼리는 한 서너 살만 돼도 이 덩치가 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은 사자 무리라 하더라도 덤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자들은 이 코끼리의 새끼를 공략하는데요. 이 사자도 이 무리를 지어서 이 협동 사냥을 합니다. 숫사자가 암사자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요. 자, 그렇지만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의 사자가 있을 때 훨씬 더 코끼리한테 위협적이죠. 그리고 작은 무리보다는 이렇게 아주 큰 무리가 있을 때 이 코끼리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이 사자의 으르렁 소리가 들려요. 가모장이 소리를 딱 듣고 밀집대요. 딱 그러면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전면에 거기에 가장 이렇게 건장한 코끼리들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새끼 아니면은 이렇게 어린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밀집 대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가모장이 소리를 또 잘 들어요. 도대체 저 앞에 이 사자가 몇 마리나 있는지,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가모장이 명령을 내려요. 앞에 있는 건장한 코끼리한테 돌진. 자, 그러면은 이 건장한 코끼리 3마리가 쭉 앞으로 가요. 사자 무리한테. 자, 그러면 사자들이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가모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자의 위협에 맞춰서 적절한 방어 행동을 해야 돼요. 코끼리 사회는 이합 집산 사회예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무리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 20마리 정도 있었는데 오후에는 한 거의 100여 마리,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되면은 한 대여섯 마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모장이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코끼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무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무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 자, 이 국립공원에는 이 코끼리가 약 한 1,500마리, 약 58개 무리에 1,50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무리마다 이 가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모장의 나이가 다 달라요. 이 가모장 무리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적일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은 그 무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많이 태어나고 잘 성장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요. 쭉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게도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는 가모장이 이끄는 무리가 성공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굉장히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수십 년 전에 만난 그 코끼리죠. 그 코끼리도 정확히 기억하고 그 누구인지 구별을 해요. 이 집단에서 어떤 코끼리가 누구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모장이 딱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어떤 수컷 한 마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건 난폭한 수컷이야. 그러면은 저기로 안 가죠. 그럼 다른 방향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코끼리 소리를 듣고서 누구라는 걸 다 알고 그 위험을 다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모장의 기억력이 거의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이 가뭄이 들 때인데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자, 이때 이 가모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력을 되살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자, 이렇게 가물었을 때 우리를 이끌고 어디를 갔어. 사막으로 한 며칠 동안 행진해서 갔어.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무리를 이끌고 거기로 가서 그 물을 찾는 거예요. 이 가모장의 기억력이 무리를 살리는, 무리를 번성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가모장의 리더십 하면은 사실 절대적인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이 가모장이 이끄는 대로 다 복종을 해요. 사실 독재인데 그렇지만 절대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늑대인데요. 사실 우리 인류하고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에요. 이 늑대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동물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책이 출판된 동물이기도 합니다. 늑대의 리더는 알파 수컷입니다. 첫 번째 수컷이라는 뜻이죠. 이 늑대의 사회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가족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죠. 이것을 알파 수컷, 알파 암컷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끼들이 있어요. 나이, 터울이 있는 이러한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늑대 무리는 한 5마리에서 한 11마리 정도 되고요. 가끔 여러 가족이 합쳐서 보다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늑대는 이 협동 사냥으로 유명한데요. 여러 마리의 늑대가 동시에 이 먹이를 공략하는 것이에요. 늑대 하면은 우리 큰 개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무게가 한 40에서 한 50, 60kg 정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협동 사냥은 그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그 엘크라는 굉장히 커다란 사슴이에요. 한 225kg에서 330kg 정도 나가는 그런 사슴도 공략할 수 있고, 심지어 무게가 1톤 정도 나가는 들소도 바로 이 협동 사냥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협동 사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무리를 총 지휘하는 것은 알파 수컷이고, 그리고 보통 암컷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젊은 그런 늑대들 있죠. 그들이 먼저 추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먹잇감을 계속 특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치게끔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먹잇감을 이제 쓰러뜨리는데요. 궁극적으로 먹잇감에 이 목숨을 빼앗는 것은, 죽이는 것은 바로 이 알파 수컷의 몫이에요. 이 젊은 이 늑대들은 정확히 그것을 할 줄 몰라요. 이 늑대 수컷만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먹잇감을 단순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수컷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냥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이 알파 수컷이 정말로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영역 싸움을 할 때예요. 사실 늑대는 우리 인간에 의한 그러한 밀렵이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다른 늑대하고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영역 싸움인데요. 외부 아니면은 이웃하는 늑대가 오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늑대의 영역 싸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종족 전쟁하고 비슷해요. 이 목표가 이 상대방의 알파 수컷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알파 수컷을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알파 수컷을 쓰러뜨리면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알파 수컷을 보면은 특히 이 가족한테, 이 새끼들한테 굉장히 자상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했다. 자, 그러면은 뭐 새끼들이 먼저 먹도록 배려를 해준다던가 또 이 새끼들하고 잘 놀아줍니다. 그게 무슨 대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끼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늑대 사회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것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늑대 새끼들이 막 아빠를 가지고 놀죠. 공격하죠. 자, 그러면은 이 알파 수컷이 적당히 이렇게 새끼들하고 이렇게 힘을 겨루다가 이렇게 들어 누워요. 자, 그러면은 새끼들이 막 배에 올라타서 막 이겼다고 막 그러죠. 우리 인간의 아빠하고 애들하고 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새끼들이 어떤 승리의 그런 기쁨, 이것을 맛본 그런 새끼들은 이 다음에 커서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새끼들은 이 알파 수컷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강함은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친절합니다. 소리와 몸짓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였어요. 알파 늑대가 이 새끼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친절함이고 그리고 그 친절함이 아주 강건한 2세 늑대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코끼리하고 그 늑대 사회, 그 리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잘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왜 코끼리 가모장은 늑대의 알파 수컷은 헌신적일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내 손주인데, 내 자식인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진화생물학은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가모장이 자기 손주에 대해서 헌신적일까? 자, 이것을 크게 근접 원인 어떻게라는 질문이에요. 주로 그 행동의 인과관계와 그 발생에 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궁극 원인은 왜 헌신적일까? 자, 이것은 특정 행동의 진화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행동의 진화적 이해하면은 특히 두 번째, 이 궁극 원인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기여를 하는가?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의 생존? 누구의 번식? 일까요? 가모장의 생존, 가모장의 번식이에요. 알파 수컷의 생존, 알파 수컷의 번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혈연 선택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개인이, 자, 이 경우에는 가모장 아니면 알파 수컷이죠. 비용을 치르더라도 혈연,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이죠. 혈연의 번식 성공도를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혈연끼리는 유전자를 공유해요. 지금 여기 가모장이 있죠. 여기 지라는 유전자라고 하죠. 자, 손주도 다 그런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의 자식, 아니면 조카의 자식이죠. 그렇지만 일부분의 유전자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 이 가모장이 헌신적으로 행동하면, 그러면은 이 손주가 잘 되죠. 그러면은 그 지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손주가 잘 생존하게 되고 번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가모장이 그런 유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모장이 이런 손주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 알파 수컷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바로 간접적인 유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코끼리 사회 그리고 늑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리더가 필요한가? 우리 두 사회의 예에서 봤듯이 좋은 리더가 이끄는 무리가 궁극적으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조금 현찮은 리더가 있더라도 그 리더가 없는 무리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이에요. 왜 이렇게 리더가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